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관리론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제의 색채와 색도 기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N0.5는요, N0.5는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OG가 잘못됐죠. 그래서 2.5G예요. 그래서 2.5G 4%10 만세를 표색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빨간색은 7.5R 4%14.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색상, 명도, 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은 옳게 떼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안전관리에 있어서 OC 운동, 이 OC 운동은 다 C로 시작한다 그래서 O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전심, 전력 이 세 개는 OC에 들지만 통제관리, 컨트롤은 들지 않는다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에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복장 단정, 또 하나는 점검 확인, 이렇게 해서 5가지를 OC라 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연평균 2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 2명, 50일의 휴업일수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자, 강도율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근로 총시간수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근로 손실 일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3성. 연간 1000시간 작업할 때 재해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를 강도율이라 하고요. 근로자 한 명당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이니까 200명이 2400시간을 작업을 하면 연근로 총시간수가 됩니다. 그 다음 근로손실 일수는 사망은 7500일이죠.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7500일이 2명. 그 다음 휴업일수는 근로손실 일수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업일수는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연근로 일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65분어, 여기 2400시간을 작업한다라는 말은 300일을 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의 3성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1.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근로손실 일수를 환산할 때 꼭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로손실 일수는 휴업일수가 주어지면 1년은 365일이고요. 연근로일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300이 나왔다라는 말은 1일 8시간 작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8을 나누면 이게 300일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4번은 위험 예지 훈련 문제 해결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단계는 현상 파악입니다. 2단계는 본질 추구죠. 3단계는 대책 수립입니다. 4단계는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 이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행동이라는 말을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행동, 목표 설정. 이 4단계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관식의 시험 문제에도 나오니까요. 다음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거는 뭐 왜가 없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30일 이내다. 이 내용도 필기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된다. 그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은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건 왜가 없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7번 작업자가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 즉 인적 대책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적 대책은 풀프루프입니다. 인적 대책. 페일세이프는 기계적인 대책이에요. 기계적 대책이다.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은 풀프루프라고 이야기하고요. 기계가 이상이 발견되면 정지하는 구조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조치만 해주면 정지하지 않고 일정 시간 내에 조치해주지 않으면 서주는 기능 또는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다가 정기 점검이나 이럴 때 교체해주는 이런 것들을 fail-safe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재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인적, 물적,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찾아낸다. 맞고요. 두 번째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가져야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에 추측의 말은 참고를 해야지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맞는 말이고요. 목격자의 기억 보존을 위하여 조사는 담당자 단독, 이 말이 틀렸네요. 조사는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조가 돼서 조사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실기시험에서도 한 번씩 묻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계없는 것을 찾아라 하면 거의 대부분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나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맞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잖아요. 이거는 건강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건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가 없는 거예요. 1년간. 다음 11번 재분석에 있어 사고의 유형, 기인물,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분류 항목을 이게 핵심입니다.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서 비교하기 쉽게 도시한 통계 양식이 파레트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특성 요인도는 골상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생선 뼈 모양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두 개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재해 발생의 간접 원인 중 교육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안전수칙을 오해하고 있다.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경험, 훈련이 미숙하다. 이것도 교육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안전지식의 부족. 이것도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작업지시는 뭐예요?
관리적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구 안전 인증 고시상 성능이 다음과 같은 방음용 기막인데 처음부터 고음까지 다 차음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막에는 이어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이어 플러그는 이어 플러그 1, 이어 플러그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 차음하는 것은 EP1입니다. 그 다음에 EP2는 고음만 차음합니다. 그 다음에 기듭기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 차음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재손실비 중에 직접비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접비는 산재 보상비입니다. 산재 보상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들어가면 요양비 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양비는 여러분이 이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2년 경과 후 일시불 수령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일시 보상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 보상비 나오죠. 휴업함으로 인해 이 휴업이라는 게 병원에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휴업 보상비 평균 임금의 70%가 나옵니다. 영업 손실비는 이거는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 15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주관식 문제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지게차의 구조만 안다면 이 와이어로프는 지게차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되지는 겁니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는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점검 사항이에요. 그 다음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차륜의 이상 유무 해서 그 차륜이라는 게 바퀴입니다. 바퀴. 그래서 바퀴의 이상 유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 심의 의결 사항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맞고요. 그 다음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맞고요. 그 다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요구 확인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이외에 3개, 6개, 8개가 있어요. 8개. 근데 여기 3개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해설에 있는 내용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버드의 사고 5단계 연쇄성 이론에서 제3단계는 자, 버드의 연쇄성 이론은 1단계는 제일 먼저 통제의 부족입니다. 1단계는 통제의 부족, 관리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기본 원인, 기원, 이게 2단계죠. 3단계는 직접 원인, 반드시 사고가 날 때는 징후, 조짐이 보이더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사고는 접촉함으로 일어나죠. 이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면 손실 또는
손해도 되죠. 손실 또는 손해. 이게 5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단계고요. 그럼 1단계는 통제의 부족이 있습니다. 통제의 부족. 이거는 관리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연쇄 이론도 반드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8번 브레인스토밍 4원칙은 대량 발언을 유도할 때. 그 다음에 남이 발언한 것을 수정해서 발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평 금지. 비평하면 안 돼. 또는 비판 금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래서 비판 수용이 아니라 비판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 중 라인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라인형은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부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안전 전담 부서가 없다라는 걸 알아놔줘야 돼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이 적합한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이 적합하니까 틀렸고요. 안전 지식과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이거는 스텝식이죠. 왜냐하면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명령과 보고가 상하한 게 뿐이므로 간단 명료한 게 라인식입니다. 독립된 안전참모 조직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스텝식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참모식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이것도 실기시험에도 잘 묻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인정 대상 기계에는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곤돌라, 두 번째 연삭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그 외에도 프레서,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이런 것들이 안전인정 대상 기계다. 이것만큼은 최소 5개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